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또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장 목소리 좀 크게 들어볼까요? 비상입법기구 만약에 계엄 청문회에서 설치됐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거기서 활동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입법기구가 뭐죠? 비상입법기구 모르시나요? 이게 뭔데요? 네, 김용원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하던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어제 공수 강제 구인돼서 한번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출석하는 이후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변호인 몇 명 나오셨어요? 책임감 느끼십니까? 첫 번째가 출석 관련해서 책임을 변호인단께서 강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 헌법재판 관련해서 왔으니까 일단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대통령이 좀 밝히시나요? 앞에. 예? 출석은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 대통령 의지입니다. 먼저 제의를 하고 비상경 관련 문제는 비상경의 건강성이 있고 이런 경우 전환이 때문에 내각적 문제가 안 나는 부분은 없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도착해서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직전에 기자들이 질문 세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과 관련돼서 책임감을 느끼냐는 질문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포고령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또는 임시 입법 기구를 설치한다라는 메모 용지에 대한 쪽지에 대한 논란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일체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짧게 이런 말이 얼뜻 들렸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간단하게 했고요. 요 내용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직전에 저희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조금 전에 또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네요. 지지율 결집의 의도가 있는 헌재 출석이 아니냐라는 어떤 기자의 목소리가 살짝 들렸어요. 그래서 그 지지율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론조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지지율이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뒤집히는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민심의 향방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정치권도 여야 모두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7.5%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로 7.5%포인트 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는 물론 한국갤럽 그리고 NBS라고 하죠. 전국 지표조사 이렇게 최근에 나온 이른바 3대 여론조사 결과도 관심인데 여기에도 역시 비슷한 추이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차범위 내인 걸 감안해서 제가 수치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국갤럽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 또 MBS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입니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속 이런 국면에도 국민의힘의 재집권, 그러니까 여당의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권 연장을 선호하는 대답 48.6. 아니다. 정권이 이참에 교체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비율이 46.2%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이한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볼까요? 여론이 요동치면서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항상 그 항목에서 회색으로 표시되던 중도층 한 23에서 27%까지로 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무응답층이었죠. 어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층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도층의 지지율,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39%까지 올랐고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45.5였지만 1월 첫째 주에 근데 지금 2주 지났는데 40.1%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살펴볼까요? 2030 지지율. 2030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지금 18세에서 29세까지의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추세가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또 3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추세를 무시할 수가 없고 이 추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기 나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다양한 여론조사를 함께 보여드렸냐 하면 아까 그 기자가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갑자기 출석하기로 한 이유가 저런 보수 결집을 의도한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게 과연 짧은 기간에 의도해서 저런 추세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만약 그런 의도로 헌재 출석을 했다라면 저는 국민 여론은 다르게 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은 특정 한 사람, 몇 사람의 의도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을 봅니다.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엄에 놀란 국민들 가슴을 거대 야당이 진정시켜줬습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엄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내란 수괴는 체포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처벌과 관련된 비상계엄에 놀라서 이 흐트러진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대외관계 신용도가 낮아지면 안 되는데 그거 누가 막을 거냐? 국민들은 안정을 바라고 있고 수습을 바라고 있었는데 야당은 오히려 처벌 일변도의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야당에게도 신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오히려 여당에 대한 지지로 치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다행스럽게도 국민 경제,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 저는 오히려 보기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심판하고 있고 공조부는 내란 혐의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비상계엄 때문에 흐트러진 국정을 어떻게든지 수습하고 안정시켜서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합하고 협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내란 숙에 누구인지 밝혀야 되고 밝혀서 구속시켜야 되고 또 구속시킨 다음에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죠. 이것은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절차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 됐으면은 사회정의가 실현되겠구나라는 정도의 안정기가 들어선다면 그때는 국회가 나서서 어떤 처벌보다는 이제 민생과 국민의 네.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순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속도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도 저는 찬성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제 좀 배제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이 1대1 구도에서 사실 부정적인 어떤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양분이 되는 그런 서로의 방파제 역할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좀 사라지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혼자 받는 것이 아닌가. 또 그 반증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들이 한 6, 7명이 거론이 됩니다. 이분들이 또 비호감도를 서로 나눠 갖고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대선 주자가 이재명이다 보니까 혼자서 이것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이 정당 지지도라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로 좀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과연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에게 행정 권력까지 넘겼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제어 장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중도층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더 정권을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 안정감을 주는 데 주력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고정될 수 있고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상황에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또 끊겼어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된다면 또 한 번의 대국민 담화와 같은 효과가 나오면 여론조사의 추이,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라고 사실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보수층만 집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 그리고 2030 세대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양당에 대한 또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아까 사실 법원 난입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물론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상으로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해결 중심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국민의힘도 책임이 크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논리라면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뭐 공조범과 내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장갑차까지 동원하라면서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하면서 이렇게 백래시를 유발했던 민주당은 책임이 없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또한 지금도 사실 이 비상경이라는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결과적으로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역시 모두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줘야 됐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카톡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여론조사까지도 입틀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인식 자체가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이 우리가 더 강하게 못해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은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이미 국민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조금 토론이 조금 격해지기 시작했는데 여론이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뭘까?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을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요. 호남 지역에서의 정권 교체 여론도요. 일주일 만에 2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고 해석은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 그리고 중도층의 이동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해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 쓰라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아까도 여러 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추세가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굳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뭐 좀 저는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다만 이제 추세에 대해서는 뭐 좀 참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호남 지역 지지도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런 상태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여론조사 자체를 뭐 원천 부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의 국면은 지금 보수 결집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보수층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여론조사에 응답을 함으로써 대통령 지지 여론을 끌어올려서 헌재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여론조사 자체를 모든 민심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적확한 여론조사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지금 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상 대응 기구를 마련했어요.
근데 저는 뭐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뭐 그렇다고 이 모든 여론조사를 다 들쑤셔가지고 이게 다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가 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나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한동훈 대표 때 그 여론조사 조작 뭐 경선 네.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명태균 씨 관련된 논란 때문에 가짜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의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TF를 만들었던 것처럼 네. 민주당도 만약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가 발견이 되고 고의성을 가지고 어떤 편향된 질문을 구성한다라고 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의 취지를 당 지도부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지난 총선만 해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좀 판이하게 많이 달랐던 부분도 있었고 이 여론조사의 결과 중에서도 좀 의아한 것은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김문수 장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혹은 조작 관련된 검증 결과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거나.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잘못된 여론조사냐라면서 이건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에는 이런 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해당 업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준표 여론조사만 남기고 모두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하여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독재 본능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당 내에서도 이런 당 기구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뭐 이거 여론 통제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툴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흐르는 물에 하나의 단면을 잘라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비상계엄에 놀랐을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다 보니까 그 반대편인 야당에게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실어줬던 야당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기는커녕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키다 보니까 야당이 국민을 위해서 권한을 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권한을 쓰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국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빠져나와서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한 여당을 지지하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지금의 여론의 추이야말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도 권한받은 사람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5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라고 위임받았는데 자신이 뜻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 동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국민들이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입법부에 다수를 준 것은 여당을 잘 견제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라고 위임받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위임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네.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느냐. 이 알겠습니다. 위임을 남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절제된 권한 행사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한 것이 최근 한 달 동안의 그 여론의 급격한 변화를 해석하는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장훈 부장 조금 더 진정을 해주시고요. 예. 조금 경황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차분하게 진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